이번 시간에는 ARM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AAPCS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AAPCS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함수 호출 규약이라고 명시할 수도 있는데요. 함수 호출 규약과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C 프로그래밍 책에서는요, 함수 호출을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자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어떤 실행한 그 결과를 리턴 문과 함께 반환을 하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 실행이 끝나면 함수를 호출한 그 다음 줄의 코드를 복기를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동작이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 지원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많이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동작은 CPU 아키텍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수행이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 CPU 코어가 인텔의 X86인 경우에는요, 인텔의 X86과 관련된 그런 인텔 CPU 아키텍처와 관련된 그런 기능의 도움을 받아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CPU 프로세서가 리스크5인 경우에는 리스크5의 도움을 받아서 리스크5라는 CPU 코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어찌 보면은 함수 호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RM 코어도 이 규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ARM 프로세서 위에서 실행이 된다면 ARM 코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ARMv7 아키텍처 관점으로 좀 좁혀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branch with link라는 명령어, BL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L이라는 명령어는 분기를 할 때 실행하는 명령어인데요. BL이라는 명령어는 오른쪽에 주소가 보통 지정이 됩니다. 주소나 혹은 심볼이 있는 함수 이름이 주소 대신에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복귀할 주소가 R14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면은 그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하는 루틴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택에 프로세스 스택 공간에 레지스터를 푸시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수의 실행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루틴에서는 스택에 푸시한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팝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각각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ARM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AAPC에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기능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RMv7 아키텍처에서 여러분이 이제 AAPCS를 파악하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아시면 돼요. 먼저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요, 이와 같이 R0에서 R3 레지스터에 실려서 저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1개라면 R0 레지스터에 해당 인자가 전달이 되고요.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의 개수가 2개면 R0와 R1 레지스터에 인자가 실려서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이 이루어질 때 함수 호출이 수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귀할 주소는요, R14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죠. 레지스터 업데이트가 됩니다. 관련 명령어는 branch with link, BL 명령어, push 명령어, pop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RMv7 아키텍처에 정의된 AAPCS와 관련된 주요 레지스터와 명령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때는 이 레지스터 R0부터 R3 레지스터에 인자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를 반환할 때는 R0 레지스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복귀할 주소는 링크 레지스터인 R14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을 먼저 하셔야지 함수 호출과 관련된 그런 세부 규약인 AAPCS를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찌 보면은 ANV7 아키텍처에 정의된 APCS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다른 그 기능이나 어떤 동작과 같이 이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내용만 딱 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실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ANV7 아키텍처에 정의된 APCS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하고요.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 공간에서 실행을 하거든요. 스택의 개념하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이 이루어질 때의 동작 방식을 어셈블리 명령어를 함께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다른 내용과 함께 APCS를 배우셔야지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APCS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현업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APCS와 관련된 내용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익히셔야지 배운 내용을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여러 어셈블리 명령어를 예시로 들어서 APCS와 관련된 그런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업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여러 이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스택이 깨진다던가 그리고 스택이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던가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를 잘 해결하고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이 바로 APC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 함수의 어떤 인재를 전달을 하는 그런 동작은 R0부터 R3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함수가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R0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현업 프로젝트에서 만날 수가 있는 스택이 깨지는 이슈,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이슈를 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 지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AN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APCS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